자, 사장 상태라고 하는 효과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 두 번째 언어가 Implicit Reference Language입니다.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Explicit Reference Language, 그러니까 참조에 관련된 어떤 주소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설계된 언어에서는 새로 주소를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아니면 그 주소를 참조를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참조된 위치를 우리가 변경을 해서 원래 값은 뭐가 들어있을 때 다른 값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머의 코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었죠. newref, dref, senref 이런 키워드로 연산, stateful operation, state를 다루는 어떤 그런 세 가지 연산이 명확하게 코드에 표현되는 그런 언어를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언어들도 있고 C나 C++ 같은 언어들이죠. 별표, 그다음에 뭐 ampersand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도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제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묵시적으로 표현하죠. 예를 들면 자바라든지 파이썬 이런 데에서 포인터나 주소 가져오는 연산자를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그거 자체가 주소를 담고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를 담고 있는 방식으로 변수 자체가 어떤 주소인 변수가 변수 안에가 객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객체의 주소가 들어있는 형태로 implicit reference design 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이 있죠. 그런 언어들의 특징을 한번 작은 어떤 또 언어로 한번 담아보겠다라는 게 이제 요 implicit refs라고 하는 이제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대로 all the operations, 여기서 all the ope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stateful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 세 가지, state를 다루는 operation. 그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언어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막 코드에 막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변수를 쓰면 디레퍼런싱 역참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let 해가지고 로컬 변수 같은 걸 선언하면 그냥 할당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set 변경하는 거는 이제 조금 특별한 키워드를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어떤 상태를 다루는 작업들이 다 언어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다. 현상이 언어에 내재되어 있다. 그런 스타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통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특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조그만 랭귀지 implicit reference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한 대로 뭐 set ref, new ref 뭐 이런 거가 따로 있지는 않고 new ref가 따로 있지는 않고 뭔가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오퍼레이션, 바인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하면 이름을 붙이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연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붙일 대상이 되는 값을 새로운 메모리에다가 얼로케이션 해놓고 그 값을 가리키는 주소를 그 변수에다가 이렇게 변수의 이름이 사실은 그 주소를 가리키는 도록 하게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임플리스트하게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이렇게 참조를 설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가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포인트가 let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 지역 변수를 할 때 let x는 13 이렇게 할 때 x라는 이름이 13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3을 할당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x라는 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new ref 이런 거 안 쓰더라도 그냥 x는 13 하면은 그냥 내부적으로 new ref 13 해가지고 그 주소가 x에 매달려 있는, 바인딩 되어 있는, 매달려 있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let뿐만 아니라 이제 let recursive도 마찬가지고 근데 let recursive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제기 함수를 함수에 대한 클로저를 만드는 스트래티지가 우리가 그 제기 함수를 참조하는 이 제기 함수의 이름을 호출하는 시점에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let과 let recursive의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let recursive 또는 이제 에서 로케이션이 크리에이트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일단은 러프하게 생각하시고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 호출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함수의 인자 있죠. 뭐 프록하고 x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x라고 하는 그 포멀 파라메타가 실제 함수 호출할 때 주어진 인자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치 let하고 x는 13 해가지고 지역 변수 선언하는 것처럼 프록 x 이렇게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자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뭐 13을 주고 호출했다. 그러면 마치 let x는 13이라고 한 효과랑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그 프로시저 콜의 그 아규먼트 인자 변수 에도 그 실제 인자로 이렇게 바인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도 예전에는 그 인자 이름 x가 13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매핑하는 바인딩하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implicit reference language는 13이라고 하는 실제로 주어진 인자를 어딘가에 newref 해서 묵시적으로 newref 해가지고 할당을 해놓고 주소가 생길 거 아닙니까? 새로운 주소가 그 새로운 주소를 proc x의 그 x에다가 바인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시적 참조 설정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프로시저 콜 할 때 그 인자 이름 지정 바인딩 하는 거랑 let이랑 let recursive하고 연관된 무엇 그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변수를 우리가 참조를 할 수가 있잖아요. x 플러스 1 할 때 x 그럴 때 당연히 이제 우리가 environment를 가지고 그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찾죠. 그러면 이제 뭐가 리턴이 되냐면은 그 변수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변수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로케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바에서 x라는 변수 선언해 놓고 new 해서 무슨 자바 객체 만들면 실제 객체는 저쪽 메모리가 있고 그 변수는 그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변수의 이름에가 이제 주소가 매달려 있다, 바인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주소 자체는 값은 아니니까 그 주소에 매달려 있는 실제 값을 우리가 찾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토어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그 위치에 매달려 있는 값을 줘. 이렇게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점은 뭔가 하면은 variable에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찾아야 된다. environment에서 location 위치를 찾고 스토어에서 그 위치에 저장된 값을 이제 expressed value 값을 이제 찾는다. 이런 두 가지가 implicit reference language를 고려를 할 때 크게 달라지는 점이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뒤에 막 이제 막 복잡한 설명이 나올 텐데 복잡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이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그게 요 내용 중에서 무엇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것이지? 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예, 숲 안에서만 헤매는 게 아니라 큰 숲을 여러분들이 위에서 조망해가지고 큰 숲의 구조를 딱 내다보면서 implicit reference language를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상당히 중요한 슬라이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implicit reference 방식의 디자인을 하면 expressed value가 이제는 이렇게 돼요. 인티저나 불리언이나 프로시저가 돼요. 우리가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는 주소를 말 그대로 변수에다가 담을 수 있어. 주소가 new ref라고 하는 식을 계산하면은 그 리턴 결과가 주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소가 어떤 expressed value 결과값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ref exp bar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한 종류의 값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오로지 int나 bool이나 proc만 있고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뒤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denoted value가 이제 드디어 이제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language를 let, proc, let recursive, explicit reference까지 4개를 배웠는데
그때는 다 뭐 denoted value가 트리비얼하게 사소하게 expressed value랑 같아요라고 나와서 별로 우리가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이제 조금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denoted value라고 하는 게 expressed value랑 같지는 않으니까. expressed value의 reference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설계할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차차 인터프리터의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면 이제 자세하게 더 이해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하는 이야기는 reference는 더 이상 expressed value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없잖아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denoted value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값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변수에가 이제 주소가 들어 있어요. expressed value 값 자체가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스타일이 C++ 뿌리고 요 스타일이 뭐 자바다 말이요. 그래서 지금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 대한 개요는 설명을 했고요. 이제 항상 그러하듯이 먼저 구문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explicit reference language의 대부분 우리가 추가했던 특징들은 그대로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요거 begin end 있잖아요. begin end 해가지고 식들을 세미콜론 나눠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고 그 결과값들은 앞에 있는 결과값들은 다 버리는데 맨 마지막 식에 있는 결과값만 가지고 있다가 이 begin end 전체 식의 결과값으로 우리가 삼는다. 이런 begin end 블럭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signment test 1 이거 참고로 이야기하면 요 이그젬플들은 다 오리지널 EOPL의 스킴으로 작성된 테스트 케이스들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리는 하스켈 프로그램의 하스켈 프로젝트의 어사이먼트 테스트 1이라는 테스트 1. 뭐 인프레프인가 뭐 이런 확장자로 다 제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텍스트 파일로. 여기서 보면 이제 let x는 17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 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예전에는 x라는 17이라는 값에다가 x라는 이름을 붙였다. 바인딩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거 아니고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로케이션을 메모리에다 할당을 해요. 요거 거기다가 17로 초기화를 해요. 그리고 그 주소가 x가 그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 주소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x가 17이 아니다. x가 17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로 바인딩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여기서 묵시적으로 newref와 같은 그런 연산이 17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저장해 놓을 공간을 만들고 그걸로 초기화를 하는 과정에서 newref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전 랭귀지에서 사용하던 그 연산이 사실상 실행이 되었구나. 물론 겉으로 신텍스 구문적으로는 newref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묵시적으로 뭐 레퍼런스를 다룬다라는 이야기구나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설명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gin end라고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익스프레션이 set x는 27이라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set ref라고 하는 거랑 동일하고 근데 이름이 이제 set ref라고 안 하고 set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ref란 말은 묵시적인 거니까 다 그냥 빼버리는 게 낫겠죠. 이름 지을 때도 사소한 거긴 하지 뭐 set ref라고 했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합니까? x의 값이 지금 현재 원래 x의 주소가 들어가 있고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 17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set x는 27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주소로 가봐요. 그러면 그 안에 가봤더니 이제 17이 들어있네. 그러면 그 17을 끄집어내고 27을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죠.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전 랭귀지,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set ref를 한 효과가 요 구문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x라고 하면 이전 랭귀지,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는 요 x를 이렇게 쓰면 그냥 x에 담긴 주소가 리턴이 됐어요. 이전 랭귀지에서는. 근데 어떻게 됐죠? 이전 랭귀지에서는 주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값의 하나로 허용이 되었거든. 결과값의 한 가지 종류로. 근데 이 implicit reference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소를 이렇게 대놓고 막 드러내는 거 안 하겠다라는 어떤 어 설계 방식이에요. implicit reference는.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실제로 인터프리터 구현을 할 때 x라는 변수 안에 environment를 찾아보면은 주소로 바인딩, 주소가 매달려 x의 주소가 매달려 있는 거는 사실이나 그 주소를 그냥 리턴하지 않고 스토어를 참조를 해 가지고 그 스토어의 그 위치, x에 매달려 있는 그 주소에 무슨 값이 들어 있어요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27이 들어 있잖아요. 27을 리턴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x라는 변수를 구현을 할 때 이전 방식처럼 그냥 구현하면 안 되고 마치 이게 dereference, x에 매달려 있는 그 주소를 역참조해 가지고 값을 불러오는 expressed value의 값을 가져오는 dereference가 마치 실행이 된 것처럼 구문에는 deref라고 안 했지만 예, 예.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게 이제 요 X의 실행 방식 semantics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일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렇게 implicit라고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요 예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슬라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이 더 있는데요. 한 세 가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G11, G2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G11을 부를 때 G라고 하는 함수가 이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G가 요 let이 되는 거잖아요. let으로 제일 먼저 바꿔져 있잖아요. 일단은 count라는 요 변수 0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 allocation 해가지고 그 주소를 count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rocedure의 값, closure가 만들어지겠죠. closure가 그래서 이제 일종의 카운트가 요 함수 클로저의 바깥쪽에 지금 선언이 돼 있으니까 뭔가 약간 요 G를 부를 때마다 이제 요 프로시저가 이제 G가 되는 것이죠. 요 G를 부를 때마다 요 카운트라는 변수가 일종의 전역 변수 같은 그런 효과를 내게 되도록 예시가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11을 주면 D가 11이 되겠죠. 11이 되겠고 11이냐 22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이게 더미네 더미.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카운트 11 어쨌든 11을 줘도 여기서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새로 얼로케이션 된다고 그랬습니다. 프로시저 호출될 때. 근데 여기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D라는 이름이 G11을 부를 때 11이라고 하는 요 인자값을 저장하고 있는 위치를 하나 얼로케이션 새로 해요. 그 주소가 생겼죠. 그 주소를 D에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D라고 하면은 그 주소 11이라는 첫 번째 함수 호출에서 주어진 인자 얘를 가리키고 이제 실행하게 될 거예요. 물론 요 안에서 사용 안 하니까 별로 별로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D라는 새로운 변수, 그러니까 요 변수랑 요 변수는 다른 변수죠. 그래서 요 변수가 아마 요 아기먼트 변수 D를 hide, 가리키게 될 겁니다. 이게 가까운 쪽 변수 D고 이게 먼 쪽 변수 D니까. 어쨌든 굉장히 이게 복잡한 이그젬플이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하자면 count가 지금 0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0에서 0 빼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 더하기 1을 하는 것이죠. 1을 만들어 놓고 카운트를 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주소는 할당하지는 않고 원래 0이 들어있던 그 자리를 1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set ref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운트를 dereference를 하면 2를 리턴하는 거죠. dereference입니다. 주소를 리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이 될 것 같고 이게 G11이 현재 count라는 그 주소에 담겨 있는 값은 1입니다. 또 G22를 불렀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22를 새로 allocation을 해요. allocation을 하고 D라고 하는 게 이제는 그 22가 들어있는 그 주소를 D가 이제 가리키게 되겠죠. 사실 여기 안에서는 안 쓰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count를 또 가져와요. dereference를 해요. 그럼 현재 지금 1이 들어있죠. 1이. 여기 1을 dereference 하는 것이고 주소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count에.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되겠죠. 2를 세팅을 합니다. 이제 count라고 하는 변수에 매달려 있는 주소, 그 주소의 값이 이제 2가 된다. 그래서 그걸 디레퍼런스 해가지고 리턴을 하면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1, 여기서는 2. 그래서 1 빼기 2,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even, odd, by, set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비슷한 example입니다. x는 0 하면은 0을 새로 allocation하고 x가 그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 함수와 odd 함수가 일종의 약간의 글로벌 변수 같은 그 x를 지금 뭐 읽기도 하고, 그래서 제로냐 뭐 테스트할 때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팅 뭐 변경도 하고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뭐 더 읽어봐야 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이거 좀 인덴테이션이 같이 돼 있으면 훨씬 보기 좋았을 텐데 굳이 이걸 이렇게 들여쓰기 할 필요는 없겠죠. 아마 잘못 에디팅 된 것일 것 같고, 틀린 건 아니지만 스킨 프로그램이 아니죠. 이거는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이야기죠. 보기는 좋지 않죠. 대한 넬슨.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let recurse in이라고 하는 요 사이에 제기 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만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도 정의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 정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따라가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를 여기서 디레퍼런스하고 여기서 디레퍼런스하고 여기서 디레퍼런스 하죠. 그죠? 그 다음에 x를 세트하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함수를 부를 때도 또 allocation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odd 마이너스 99 하면은 마이너스 99를 새로 할당하고 마이너스 99로 초기화된 어떤 장소를 하나 new ref 해가지고 할당하고, 그 주소를 odd 함수니까 요 odd 함수의 d 여기다가 이제 매달려 놓는 거죠. 바인딩 시켜 놓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요 프로그램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시멘틱스를 이해할 때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앞에서 제가 암시적 참조 설계에서는 상태를 다루는 모든 작업들이 언어에 숨겨져 있어요. 묵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new ref 하고 있잖아요. 또 뭐 그래서 d ref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example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이것도 재밌는 example이네요. 인자를 2개 받는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불행히도 우리 언어에서 프록하고 x, y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죠. 물론 그렇게 정의하려면 얼마든 정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만 받는 식으로만 우리가 프로시저를 선언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면 2개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럼 2개 받으려면 이제 프록 x, 프록 y 하고 이렇게 함수의 바우드식을 이렇게 선언하면 못 받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f라는 뭐 함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여기서도 f가 뭘 가지고 있자면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소를 따라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 바깥쪽 프로시저의 value, 즉 클로저가 있겠죠. 클로저가 담겨 있는 그 주소를 요 f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함수에 대한 거나 뭐 숫자에 대한 그래서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을 하죠. 함수 호출 하려면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F44 하면 여기서 이제 D 레퍼런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F가 주소니까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close value, procedure value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apply 하는 것이죠. 함수 호출을 하는 것이죠. 이제 44라고 하는 걸 또 새로 allocation해서 초기화하고 그 주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주소를 이제 x라고 넣을 것이고, 그랬더니 이제 바로 뭘 리턴합니까? 바로 또 다른 프로시저를 만들죠. 프로시저를 만들고, 요 결과가 프로시저 밸류가 되겠네요. 요거 프로시저 밸류가 되겠네요.
여기서 조금 재미난 현상이 되어 있네요. F44를 했을 때 두 번째 프로시저 Y에 해당하는 클로저 밸류를 하나 만들죠. 뒤에 한번 인터프리터를 한번 좀 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요거에 대해서 새로 얼로케이션 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했을 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새로 얼로케이션 하지 않고 그냥 클로저 밸류가 바로 리턴 되는 식으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클로저 밸류를 가지고 또 33을 이제 인자로 줘서 호출했죠. 그러면 이제 33이라고 하는 인자를 새로 얼로케이션하고, 그 초기화한 메모리 셀을 하나 얼로케이션하고, 그다음에 그 주소를 이제 Y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Y는 이제 33이 들어있는 메모리 셀을 가리키는 주소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X를 읽어오면 아마 44가 들어있겠죠. 44 빼기 1이니까 45가 될 것 같고, 45를 X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요 자리가 45가 되겠고요. Y를 그냥 읽어오면은 45에서 33을 빼면 되겠죠. 45에서 33. 5 빼기 3은 2고 4 빼기 3은 1이니까 12 맞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F44를 불렀을 때 그 결과값은 proc y 요거 부분에 해당되는 클로저 값이 될 텐데, 과연 그 클로저가 메모리에 그 클로저를 저장한 메모리 셀이 새로 할당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 같아요. 한번 퀘스천 하겠습니다. F44 호출 결과로 proc y begin 점점점 end의 클로저 프록 말이죠. 프로시저 밸류죠. 클로저를 만들 때 새로운 메모리 셀, 그러니까 새로운 주소가 할당될까요? 요거 한번 좀 재밌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 대한 이제 구문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implicit reference language로 이렇게 상태를 다루는 모든 작업들이 언어에 내재된 형태로 언어를 설계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해요. 더블 포인터가 이제 불가하다는 이야기예요. 더블 포인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는 이거 쓸 수 있었어요. new ref 0 하면 로케이션이 리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로케이션을 담고 있는 메모리 셀을 할당을 또 할 수 있었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하고 비슷하냐, x가 뭐하고 비슷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int 별표 x 이런 거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디스커션 했었었는데요. 그럼 과연 new ref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implicit reference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불가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는 이렇게 위치를 리턴을 할 수가 없어요. 위치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떤 값으로서 연산의 피연산자로서 위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피연산자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피연산자, newref의 피연산자로 위치를 사용한 거예요. 또 다른 newref가 리턴한 위치. 그거를 그 다음 newref, 바깥쪽 newref의 피연산자로서 사용한 거라고. 1 플러스 2, 1과 2라고 하는 게 피연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newref도 그런 피연산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초기화할 어떤 값으로서. 근데 그거 허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expressed value로 리턴 값을 사용할 수 없거든. 만약에 여기다가 newref하고 x 하면은 x가 심지어는 주소였지만 그 주소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 주소를 따라가 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값을 리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값의 종류로는 location, reference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포인터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implicit reference language의 장점, 단점 요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언어를 설계하려다 보면은 그 설계하는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요러요러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지, 뭐 그러니까 뭐 explicit reference가 더 좋은 거예요,
뭐 implicit reference가 더 나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언어 설계 방향에 따라서 하다 보면 요런 게 요러요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제 그런 걸 관찰하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example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implicit reference language의 구문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red recursive language를 이제 그램마를 확장한 식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이거는 explicit reference language도 그렇게 만들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begin and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let recursive 안에 제기 함수를 하나만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두 개, 세 개를 쓸 수 있다라는 multiple binding을 쓸 수 있다라는 점은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우리가 extension하고는 똑같고요. 다만 다른 거는 이제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는 new ref, dref, setref가 있었었는데 다 그 언어 안에다가 내재를 시켜버렸고 오로지 남은 거는 이제 setref하고 비슷한 set만 set하고 변수 이름 나오고 요 변수가 로케이션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주소의 값을 바꿀 값을 결정할 어떤 식 그것에 대한 이제 구문만 이제 새로 추가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red recursive language의 요 세 가지 새로운 구문만 추가해서 그래머를 만들면 이제 그게 이제 implicit reference language가 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set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set 요게 이제 어떤 expression의 한 가지 새로운 종류로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begin and block에 expression list 추가한 거나 let recursive in 요 사이에다가 여러 개의 multiple binding을 추가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봤었으니까 뭐 이제 물론 이제 새롭게 추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으니까 중복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뭐 키워드 터미널들은 뭐냐? begin and나 세미콜론이죠. 이거는 explicit reference 대비 새로운 거란 뜻은 아니고 let REC language 요거를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explicit reference language를 확장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단말들일 것 같고 비단말들은 이제 앞에서처럼 expression list나 let REC bindings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비단말 non 터미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규칙은 몇 개입니까? 16개네요. 왜 18개라고 했죠? 카피 페이스트 하다 보니까 16개 생산 규칙이 이제 생산 규칙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램마를 쓰면 그게 이제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 대한 문법을 정확하게 정의하게 될 것 같고요. 단말 같은 경우에는 다 그대로 그냥 정의를 하면 되니까 특별하게 복잡한 regular expression이 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텍스추얼한 폼에서 문법을 정의를 했고, 그럼 이제 그 문법으로 잘 작성된 텍스추얼한 프로그램을 이제 트리 형태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abstract syntax tree. 그러면 abstract syntax tree의 데이터 타입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뭐 let recursive expression에 대한 수상 구문 트리 자료형은 앞에 우리가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했던 거랑 뭐 똑같으니까 뭐 반복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걸 것 같고요. 블럭 익스프레션도 익스프레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뭐 새로운 건 아니니까 다시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요게 이제 좀 바뀌었죠. 물론 이제 set ref exp하고 좀 비슷한데 set exp라고 이름을 좀 불렀고요. 요게 이제 진짜 새로운 새로운 데이터 컨스트럭터 익스프레션의 새로운 종류 새로운 데이터 컨스트럭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참고를 하자면 요게 이제 setRef에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프로시저의 인자를 받아들일 때 newref 같은 것들이 묵시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가 제가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let 정리할 때도 newref가 있고 사실은 let recursive에서도 newref하고 비슷한데 또 제기 함수를 만드는 게 선언할 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함수를 콜을 할 때 만들다 보니까 apply env에서 실제로는 newref가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어쨌든 let recursive에 newref하고 관련 있는 잠재적인 연산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아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이제 expressed value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location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location을 그대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 로케이션을 참조해 가지고 스토어의 그 로케이션에 헷갈리네. 스토어에다가 그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오는 식으로 우리가 요 변수를 해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변수 자체에 주소는 담아져 있지만 그 주소 자체가 결과값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디레퍼런스하는 오퍼레이션이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숨어 있는 오퍼레이션들, 요거는 사실 드러나 있긴 하지만 구문 속에 숨어 들어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여기 친절하게다가 풍선말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추상 구문 트리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 설명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걸 좀 더 그 이해를 좀 더 더 심화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 이런 텍스처럴한 프로그램이 조회했으면 그거를 방금 설명한 요 추상 구문 트리의 데이터 타입 EXP로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let e 있으니까 let exp x 이렇게 돼 있고 17은 const exp 17 이렇게 돼 있죠. 어디를 봐도 set ref 같은 그런 건 없지만 new ref 같은 거는 당연히 없지만 추상 구문 트리에 내재가 되어 있어요. 인터프리터가 그렇게 구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문적으로 추상 구문 트리에는 newref 해라, 요 x가 주소다, 뭐 이런 거 눈을 씻고 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implicit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x 17, const 17 요것만 그냥 추상 구문 트리에서는 그렇게 표현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여기 이제 블럭 begin and 블럭 exp에서 여기 리스트 시작하는 대괄호, 여기 리스트 끝나는 중괄호 있고요. 콤마로 이제 두 개의 요소, 리스트의 요소를 좀 써놨고요. set x27 하면은 요거 써야 되겠죠, 요거. 그래서 요 x에 해당하는 identifier, identifier인데 뭔가 조금 잘못됐군요. by expx라고 쓰면 안 되겠죠? 잘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nst exp, 요거는 괄호를 쳐줘야죠. 여기 맞죠? 자, 그래서 set exp 하고 요 x에 대한 identifier x 넣고 27에 대한 expression const exp 27 이렇게 쓰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x는 그냥 x라고 써주면 안 되고 bar exp x라고 써줘야 되죠. 왜냐하면 expression이 나와야 될 자리. 요 자리는 identifier가 나와야 될 자리니까 bar exp x가 아니라 그냥 x가 맞고, 요 자리는 exp가 나와야 되니까 x라고 하면 틀리고 bar exp x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지금 요 랭귀지까지 왔으면 이제 그거 구분할 정도는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방금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아이고 이거 틀렸네. 자, 얼른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요 x는 17인 begin set x 27x 요게 이제 뭐 요런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 대한 추상 구문 트리로 이렇게 바뀌어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요거를 한번 어떻게 쓸 거냐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요거하고 semantics는 똑같은데 랭귀지로 explicit reference 랭귀지로 쓴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작하는 동작은 같아요. 그래서 x는 17 할 때 이게 new ref 17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안에 내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소가 x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x가 실제로 주소가 들어있긴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set ref x27 되는 것이죠. set ref x27. 요거를 그대로 카피하다 보니까 EXPX가 되군요. 어쨌든 set ref x27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래서 요 자리도 사실은 그냥 변수 x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의미의 식이 나올 수 있었던 자리죠, 사실은. 근데 우리 저기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는 이제 이 identifier만 나오는 걸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게 큰 차이긴 하네요. 그렇죠? 요거는 어떤 의미의 expression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로케이션이 나올 수 있거든요, 주소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expression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x였던 것이고요. 근데 이 자리는 implicit reference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변수만 나올 수 있는 걸로 한정지었죠. 왜냐하면 expression을 계산해봐야
로케이션이 나올 수가 없거든.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떤 임의 익스프레션 계산해봐야. 아이디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도 이렇게 미묘한 차이예요. 어떤 설계 방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 x가 사실은 이제 drefx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죠. 이제 그래서 요거를 implicit reference language를 이렇게 썼으면 그 똑같은 동작을 하도록 explicit reference language로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설명이고, 그러면 그거를 ex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의 추상구문 트리예요. 요 추상구문 트리의 타입과 exp 타입과 요 추상구문 트리의 exp 타입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다른 거예요. 이름이 지금 let exp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타입의 지금 완전히 지금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하는 거 보세요. 이게 여기까지는 뭐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요거를 묵시적으로 const exp 17로 했지만 new ref exp const exp 달라졌죠. 약간이. 예. 그런 차이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exp 타입과 요 exp 타입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걸 좀 주지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set ref exp, dref exp 이렇게 요것도 여기 아이덴티파이어가 나오는 자리인데 by exp라고 이렇게 expression으로 좀 표현한 것도 다르고, 또 여기도 그냥 by exp인데 dref exp에 by expx라고 돼 있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두 개를 한 거는 이렇게 이런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추상구문 트리 자체는 요 스테이트 풀한 오퍼레이션들이 표현은 돼 있지는 않구나. 시멘티컬하게 구현이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신텍스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구나. 이게 이제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서 하고 싶었던 아이디어구나.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비교하라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 제가 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됐죠. 그래서 이제 implicit reference language에 대한 그래마 우리가 정의했고, 그다음에 abstract syntax tree에 대한 데이터 타입 정의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parser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valid한 구문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텍스트를 sequence of characters죠. 그거를 이제 tree로 이제 바꾸는 이제 과정이 parsing 과정을 이제 거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stack ghci cc4 ex에 input fex라고 돌리면 ghci가 뜰 것이고, 방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봤던 let x는 17인 begin set x는 27x 이렇게 parse 해보면 이제 이렇게 잘 나옵니다. 해볼까요? 스로 도스창으로 한번 해보면 하얗게 뜨겠죠. 포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stack ghci ch4 exe 그런가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제가 요 명령어 요 디렉터리 제 이제 디렉터리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봐야 되겠죠. 요거 parser parser는 있을 때고, parser에서 let x는 17인 begin set 하고 뭡니까? x는 27 하고 그 다음에 x를 읽어봐봐 뭐 이런 것이죠. 이제 이렇게 잘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PIR에서 implicit reference language 요 안에 있죠. 거기에 이제 example 폴더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기존의 다른 소스 코드도 다 있지만 새로운 소스 코드는 한 4가지인가요? 4가지 정도 있네요. inputF에서 요 4가지가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만든 게 있으니까 보시라라는 이야기. 여기까지 해서 implicit reference language의 구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